최근에 보니까 지금 뉴스 보니까는 지금 그게 많이 뜨더라고요. 네. 예, 모 연예인분이 1억 5천 계약금 넣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지금 40억이 돼 있더라. 트림마저에 대해 잘 아는 게 저도 그거를 매입을 해놓을까. 아, 그런가요? 예, 미분양이 됐으니까 입지는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매입을 할까 그때 한번 생각을 하다가 저도 시기를 한번 놓쳤던 거거든요. 얼마 전에 팀장님한테 들었는데요. 유튜브에 뭐 1억 5천에 트리마제 산 연예인분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성수동에 그 하이엔드급 주거시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저 집 가다 보면 맨날 보여요. 예, 그래서 집이 지금 자양동이시잖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성수동 쪽에 보면 하이엔드급이 아크로솔 포레스트, 그다음에 갤러리아 포레, 그중에 이제 트리마제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4년도인가요? 13년 아마 14년도일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 네. 그때 한 20, 30% 정도가 미분양이 났었던 지역이에요. 트리마제가요? 트리마제가. 네.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상당히 좀 분양가가 좀 높았었어요. 물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되게 싼 가격이었죠. 아, 당시만 해도 예,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트림마저에 대해 잘 아는 게 저도 그거를 매입을 해놓을까. 아, 그런가요? 예, 미분양이 됐으니까 입지는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매입을 할까 그때 한번 생각을 하다가 저도 시기를 한번 놓쳤던 거거든요. 투자라는 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중에는 뭐 다 잡았겠습니까? 아, 예, 놓친 경우도 있었죠. 근데 네. 그 당시에 38평형 그때 분양가가 13억 8천인가 아마 분양가가 나왔을 거예요. 오, 그래도 평당 3천만 원, 3천 한 7, 800선 아마 됐겠죠. 3,700. 예, 예.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고분양가였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저도 좀 머뭇거리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40억이 가니까. 이 트리마제가 여러분들 이제 보면 이제 지주택 하지 마라, 지주택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지주택 조합.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주택 사업이 크게 케이스. 망한 케이스가 바로 지금 트리마제가 있던 자리죠. 오. 예, 그래서 그때 조합원들은 다 이제 손해보고. 그럼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이제 트리마제가 있는 거죠. 음.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2013년도, 14년도만 하더라도 서울에 많았어요, 미분양들. 예, 그 당시에 뭐 왕십리 뉴타운도 뭐 33평형 때 뭐 6억대 분양했는데 안 돼서 20%씩 할인 분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지금 뉴스 보니까는 지금 그게 많이 뜨더라고요. 네. 예, 모 연예인분이 1억 5천 계약금 넣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지금 40억이 돼 있더라. 몇배가 찐 겁니까? 뭐 1억 5천은 계약금이니까. 아, 예. 근데 분양가는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양가 맞을 거예요. 13억 8천 정도? 예, 분양가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검토를 했던 단지이기 때문에 저도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좀 예. 아쉽겠습니다. 아쉽죠. 아쉽죠. 그래서 아까 이제 성수동 트리마제처럼 이 미분양 시기에 물건을 잘 잡았던 사람들은 네. 큰 차익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시장이 좋았으면 그거 못 잡았어요. 시장이 좋았으면 또 경쟁률이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네. 즉 뭐냐, 시장이 안 좋을 때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시장이라는 게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가장 꼭지에 또 어떤 부동산에 매입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꼭지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쌀 때 네. 팔아야죠. 그러니까 비쌀 때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저점일 때는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기회인데.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상담하면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고점에 매수하시고 저점에 매도하시고. 이게 심리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매도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 뭐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모든 투자는요, 시장이 안 좋을 때의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더 싸게 매입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시장이 좋았으면 나한테 안 올 물건들이에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나한테 올 수 있는 물건이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죠? 예. 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된 보도자료에 작년 2023년 지가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가 상승률이 2022년에 비해 한 3분의 1 토막 정도가 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딱 사두고 하는 투자가 좀 철이 지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좀 갈 수 있는 건 아파트죠. 어찌됐든 우리가 특히나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해봤자 아파트 공급 많이 되겠습니까?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는 서울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는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가격 반영이 많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산다라는 거는 금액이 크게 들어가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초기 금액이 많이 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억을 투자해서 1억이 오른 거는 10% 오른 거잖아요. 네. 안전한 투자이기는 한데 우리가 수익률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예, 그런데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당연히 아파트를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리스크를 좀 낮춰서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또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우 저도 못 사요. 그렇죠. 아파트는. 너무 비싸. 그러니까 너무 또 특히 우리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큰 세대가 우리 PD님 같은 MZ 세대들이에요. 거의 포기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맞는 소득 것 대비 같아요.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도 길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아파트만큼 안전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안전하게. 네. 자, 어떤 얘기냐면 서울이라는 지역은 최근에 계속 규제 완화가 발표가 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그만큼 규제 완화를 왜 해주겠습니까? 아파트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자, 그러면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비 사업이 진행될 지역에 아직은 소액으로 묻어놓을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용산이 됐든 저 성수동이 됐든 좋은 지역들. 아니면 이제 여의도 이 재건축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압구정이나 뭐 A급, 그쵸. 슈퍼 A급지. 음마 아파트 이런 것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결국엔 아파트랑 똑같이 가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좋은 만큼, 좋은 지역인 만큼 비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용산이 안 되면, 여의도가 안 되면, 성수동이 안 되면, 또 대안으로 내가 그 투자 금액이 안 되면 대안으로 그 주변 지역으로 가면 되잖아요. 정비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서울은 정비 사업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네. 그죠? 지금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성수동 같은 지역들이요. 아까 이제 트리마제 얘기를 다시 한번 이어서 하면 트리마제가 지금 예전에 13억 8천에 분양했던 게 지금 40억이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일단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성수동 일대가 어마어마하게 떠버린 거예요. 자, 왜 떴냐? 자, 성수동이 예전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공장들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공장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공장들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중공업 지역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가서 보시면요. 그런 공장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지식사업센터가 올라가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MZ세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핫플레이스들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요즘에 카페거리나 팝업 스토어 뭐 나왔다 그러면 다들 우르르 몰려. 다들 이제 성동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수동이 예전에는 중공업 지역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면서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나 땅 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호재가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그럴 지역에 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 그렇죠. 자, 어떤 거냐. 그러니까 성수동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물레동 일대 공장들 많은데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죠. 사람들이 몰려들면 가격 자체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가 자체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꼭 우리가 개발이 아니더라도 그런 영향들이 트리마제에도 많은 영향이 미쳤다라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 이런 공장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소규모 공장들. 네. 그런데 소규모 공장들이 지금 서울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땅값 비싼 서울 한복판에 지금 신발 공장 하면 되겠습니까? 수지 타산에 안 맞죠. 답이 안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규모 공장들 많이 몰려 있는 데 있죠. 네. 이런 데도 앞으로 이런 데가 또 가면 노후도가 상당히 높아요. 노후도가 높다라는 거는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사업성도 상당히 좋고요.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노후도가 높다라는 거는 빌라들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거, 정비계획이라는 거는 항상 바뀌거든요.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같은 경우에도 시대가 바뀌면서 개발할 데가 없으니까 점점 고도제한을 완화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규모 공장들이 몰려있던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예전에 지금 이제 왕신 뉴타운 같은 데도요. 네. 예전에 대로변 쪽으로는 공장 밀집 지역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개발 다 끝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 이런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바뀌는 지역들이라.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내가 선점해서 내가 소액으로는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회는 항상 있거든요. 기회를 내가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검토만 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아, 생각만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용산의 설계청파 네. 이런데나 아니면 자양동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데 불과 저희 투자 금액 1,000만 원, 2천만 원부터 시작했던 데예요. 저희 예전에 여기 상담하러 오셨던 분들 중에 대표님이 많이 추천해 주신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뭐 용산의 설계청파 원효로 일대, 그 다음에 뭐 우리 한강변 라인 중에 자양 4동 같은데 네. 2, 3천만 원으로 투자가 됐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투자 금액이 8억, 9억이잖아요. 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대신에 좀 입지는 좋은 데 들어가셔야 돼요. 입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입지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존재를 하거든요. 장인우타운만 하더라도 지금 프리미엄이 6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은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지금도 소액으로 투자할 지역들은 많다.
대신에 노후도가 높고 입지가 좋은 지역, 현재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그래서 나중에 정비 사업이 가능한 이런 지역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저도 뭐 투자할 만한 지역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되나요? 투자할 만한 지역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제가 이제 투자 지역들은 많이 있어요. 1억 초반대 투자할 때, 2억 초반대 투자할 때. 그러니까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OPD도 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네. 우리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예전 영상에서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지역, 권해드렸던 지역이 지금 안 된 데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지역은 많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뭐 동사십니다. 어디를 쿡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그런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부동산 성공투자 연락 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움 많이 드릴 테니까요. 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서 예,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업계에 또 오랫동안 있으면서 네. 최근에 느끼는 게 뭐냐면, 저랑 이제 인연을 좀 오랫동안 맺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고객들이 많은데, 예전에 이제 10년 전에 매입을 하셨던 분들, 그때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2012년도면 그때 정말로 지금 생각해 보면 시장이 진짜 안 좋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가 진짜 쌌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때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랑 요즘은 같이 오세요. 자녀들이랑. 그러면은 저도 상당히 좀 뿌듯하죠. 그렇죠. 뿌듯하고 이제 보면 기분 좋고. 네. 보람 있으시겠어요? 보람 있죠. 보람 있죠. 네. 예. 트리마제 뉴스가 많이 나와서 저도 갑자기 예전에 사지 못했던, 땅을 치며 후회했던. 예, 그런 기억이 있어서 오늘 한번 갑작스럽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가벼운 영상도 찍어드리고요.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좋은 정보, 예, 정확한 정보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